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에 발길질을 한 태권도 선수가 구속됐습니다. 2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남성이 교제 폭력을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명 교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30대 딸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제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하고 20대 여성은 건물 옥상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별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변명? 동생을 많이 사랑했다. 우리가 너무 사랑했는데 너네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해서 죽였다. 저는 죽을 거고 죽을 수도 있고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거니까 시한부라는 생각을 갖고 살죠. 갱생이 과연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틀에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교제 폭력. 협박과 구타,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는 살인까지 당하고서야 끝낼 수 있는 이별. 사랑이라는 말이 감춘 덧 교제 폭력. 그 잔혹한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9월 8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습니다. 한 달 전 경기 의정부에서, 울산에서, 대전에서, 서울 구로에서 또다시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입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친밀관계 폭력처벌법에 관한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가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교제 폭력 피해자와 교제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둘만의 문제로 방관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요. 이곳에서 나종기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벌써 세 번째예요. 이게 법안 발의하는 게 이 법이 과연 통과가 될까? 저희 소수 사람 몇 명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통과될 게 없는 거고 여럿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각자 피해자들이 이 합치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올 수도 없고 다 숨어 있잖아요, 지금 다들. 범법자 같이. 근데 이게 목소리가 나오냐고요. 숨어 있는데. 나종기 씨는 교제 살인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2020년 6월 25일 충남 당진에서 한 남성에 의해 두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가해자는 먼저 한 여성의 아파트로 찾아가 살해한 뒤 바로 같은 아파트의 또 다른 여성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여성까지 살해한 건데요. 피해자인 두 여성은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바로 동생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작은 따님은 왜 살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최적한데 이제 술 한잔 먹다가 지 말로는 그래요. 범인 말로는 애인 물어보고 저 집에 전화하고 해서 다퉜는데 우발적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걔는 완전 계획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발적으로 죽였으면 작은 엄마 죽이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금품 노리고 큰애를 죽였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그렇게 짜지 않았겠느냐.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인이 신고했고 결국 두 자매는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부패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둘 죽여놓고 도망가도 시원찮은데 다시 당진 와가지고 가게 비밀번호 물어보고 그 이모한테 가게 비밀번호 몇 번이냐. 이제 그때서 알은 거예요. 사고 나고 일주일 만에 제가 카톡으로 이제 다 지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살아있는 행세를 했으니까. 당시 조사 과정에서 언니의 재산을 노린 범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언니가 당진에서 민속 주점을 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때 당시 코로나 왔어도 하루 며칠 100만 원씩 이상 올랐으니까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바쁘니까 좀 도와주러 간다
했는데 걔가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나종기 씨에게 자식은 2딸뿐이었습니다. 큰딸은 평소에도 부모님과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살가웠고 작은 딸은 사람에 대한 정이 많았습니다. 보석 같은 2딸을 잃은 나종기 씨.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분 거기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지. 친지하고 다 그렇게 끊었다 했잖아요. 막내도 끊고 다 했는데 거기도 명절 같은데 모이기도 싫고 얼굴 쳐다보면 서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끔찍한 범죄. 교제폭력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20대 남자친구였습니다. 살해 이유는 여자친구의 이별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선 가해자가 미리 구입한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 19살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협박과 폭행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있는 단체를 찾아가 그 실상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폭력인지,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올해 아마 그 유명 유튜버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왜 벗어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십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스토킹 피해 상담은 14,553건으로 2023년에 비해 61.4% 증가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 상담도 11,338건으로 2023년에 비해 23.4% 증가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사실상 이 피해는 뭐 정신적인 피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길들이는 과정, 그 과정에서 뭐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성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고립되면서 무차별 폭력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박과 폭력을 넘어서 끔찍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 그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여성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요. 2009년부터 데이트 폭력, 일명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들의 그 희생된 여성들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2009년부터 한 15년간 한국 여성의 전화가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181명의 여성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한 해만. 네. 여성 인권단체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2023년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해 살해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제 폭력, 그 연인 관계에서 폭력에 대해서는 이게 여전히 사랑 싸움 또는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아가지고 이 폭력이라는 인식이 이게 낮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대 중반의 최은경 씨. 도저히 젊은 여성이 가지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물건들이 그녀의 가방에서 나오는데요. 많죠.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나? 여기가 지금 그 전기줄기 소리로 하는 거고. 소리요? 네, 이것보다 이게 더 강하다고 해서
이게 더 소리가 커서 이걸로 하나 더 사고 매운 거 나오는 거여가지고 매운 스프레이. 네, 매운 스프레이. 그리고 이거는 소리 맞아요. 최은경 씨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경 씨는 교제하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눈이 터지고 눈이 시뻘겋게 떠지고 치아가 탈구되고 뭐 그런 상해를 입고 이제 응급실에 가서 치료 처치받고 이제 코뼈 수술 다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해자가 이제 제 통장으로 1원씩 계속 보내고 이렇지. 그건 왜? 연락받으라고. 은경 씨는 3년 전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교제를 시작했지만 그 호감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주 뒤부터 가해자가 제가 운동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 레깅스 입으면 약간 선정적인 얘기긴 한데 놀리러 간다 라고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2주 지나고 나서부터 8월에 제 핸드폰을 보고 싶어 했고 제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제 저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하기 시작했죠. 가해자는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경 씨를 감금하고 머리채를 잡고 피멍이 들도록 구타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경 씨는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헤어지려고 수차례 얘기를 했죠. 정말 수차례 얘기하고 빌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가해자가 저한테 했던 게 저희 회사가 검색하면 나오는데 저희 팀장님 이름을 대면서 그냥 팀장님한테 전화할 거다. 과장님 이름을 대면서 과장님한테 전화할 거다. 내 월급 절반이 건달한테 들어간다. 그래서 너 하나 뭐 어떻게 하는 건 뭐 일도 아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은경 씨의 회사 내선 번호로 11번 통화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가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통장으로 1원씩 보내며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는데요. 가해자의 저는 협박이 무서웠죠. 왜냐하면 보복을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가해자가 하는 말들 중에 뭐 배를 칼로 찔러 버리겠다가 있거든요. 그 말을 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저희 엄마 아빠 제 동생 집 주소 알고 그리고 신고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가해자가 저를 11월 27일에 상해를 입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전치 4주 이상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때리고 나서 저희 집 앞에 케이크를 올려두고 가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협박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요. 은경 씨의 답변이 없어도 가해자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폭력과 협박으로도 은경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가해자. 그는 또 다른 형태의 협박을 했습니다. 목에다가 칼을 든 사진을 보내면서 와라 안 그러면 죽겠다 그런 사진을 보내줘. 은경 씨는 남자친구의 자살 협박을 견딜 수 없어 결국 112에 신고해 남자친구의 극단적 선택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살 협박이 총 5번 이루어지는데 이 자살 협박이 본인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형, 형수, 친부, 친모, 새엄마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살 협박하니까 와달라. 병원에 입원했으니 와달라. 가해자의 가족까지 은경 씨에게 연락했던 겁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언과 협박. 은경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피해 자료를 모아 고소를 한 결과 가해자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5년 뒤에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알고 살고 있어요. 저는 죽을 거고 죽을 수도 있고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거니까 시한부라는 생각을 갖고 살죠. 갱생이 과연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한 여성의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은 가해자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항소한 상황. 우리나라에서 교제폭력에 관한 법은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9,225건에서 2023년에는 77,150건으로 57% 증가했습니다. 2023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약 14,000명. 3년 전보다 55.7%나 증가했지만 구속된 비율은 미미한 수준. 구속 수사를 받은 이는 300명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 검거가 됐지만 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제폭력은 아직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는 이게 증거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이게 사랑 싸움인지 그냥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랑 싸움인지 아니면 진짜 폭력인지 증거 없이 경찰이 임의로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사실 난감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경찰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해자를 어떻게든지 구속하거나 유치장에 입감시킴으로써 원천적으로 피해자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인 검사가 봤을 때는 경찰이 무리하게 신청하는 것 같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 단계에서 기각이 돼요.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응한다라는 생각을 법원은 또 갖거든요. 또 그 단계에서 절반이 기각이 돼요. 신고하고 그래서 검거가 됐지만 정작 구속은 되지 않다 보니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023년 7월 17일 새벽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가슴과 등에 흉기로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사귀던 남자가 집 앞에 쫓아와서 칼로 찔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말에 이제 집 앞에 쫓아와서 거의 한 36cm 정도 가량의 회칼로 어린 조카가 보는 앞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을 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봤는데 스토킹을 조금 했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가 반납한 지 4일 만에 살인사건이 났고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에도 계속된 스토킹. 신고 후에 가해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수차례 스토킹 위협을 받던 피해자는 그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만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돼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사흘 뒤 피해자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됐습니다. 정말 단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러니까 길지 않은 한 3개월, 4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동생은 이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던 친구한테도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 그녀가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을 믿은 것? 법이 보호해 줄 거라 믿은 것? 죽어서도 그 억울함에 대한 증명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때도 저 같은 유가족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목소리도 내고 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살해당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를 모두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각 부처가 있어요. 각 부처가 있는데 피해자분들이 그 각 부처에다 요청해야 될 사항이 다 다른 거예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까요?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해자 처벌이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서 교제폭력을 보호하자. 그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교제폭력을 포함하자. 교제폭력을 별도로 법을 만들자. 각각의 주장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1대1대1이다 보니까 하나로 의견이 취합되지 않고 법을 또 만들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논의는 또 이제 또 별개로 있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모이지 않다 보니 뭔가 법을 통해서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논의로 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폐기됐습니다. 교제 관계가 뭐냐, 교제 폭력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내리는 데 굉장히 많은 이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회기에는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교제폭력 처벌특례법 이 한 건 상정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제폭력특별법은 교제폭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건데요. 이 규정을 일단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해서 지금 내용을 잡았고요. 특히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긴급 응급처치나 잠정 조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이것은 포함이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 사랑이라는 덫에 걸리는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제도를 개선해서 피해자들에게 보통의 일상을 돌려줘야 할 겁니다. 진짜 평범하게 사는 거. 진짜 평범하게 사는 거.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다 같이 외식하고 그러는 거 다 같이 나가서 집 앞에 걷는 거? 뭐 그런 거